지금 제 비트코인 계좌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빨갛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래도 이란이랑 미국이 약간 이번 주만큼은 진짜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지금 비트코인이 64,000달러 부근에서 놀고 있네요. 근데요, 일단 저는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도. 왜 안 팔았는지는 이 영상 끝에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황당한 걸 봤습니다. 돈은 비트코인 ETF에서 역대급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블랙록이 새로운 비트코인 ETF를 출시 직전까지 밀어붙였어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6월 9일에요. 코인이 빠지는데 왜 새로 만들어요? 이거 빠져나가는 돈을 다른 그릇으로 받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이 우리가 아는 존버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물건이에요. 이게 뭔지도 끝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선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돈이 코인에서 빠져나가서 주식이랑 반도체로 갔어요. 이번 주에 코인은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두 번째, 그렇게 돈이 빠지는 와중에 큰 손들은 오히려 바닥에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가가 그 빠진 돈한테 새로운 제안을 내밀었어요. 비트코인 들고 매달 월세 받으세요. 이렇게요. 이게 아까 말한 커버드 콜 ETF예요. 오늘 기억할 숫자는 딱 4개입니다. 마이너스 45%, 고점 대비 하락폭이죠. 29억 달러. 최근 열흘간 비트코인 ETF에서 빠진 돈입니다. RSI 24, 과매도 신호예요. 그리고 65bp, 블랙록이 새로 낸 ETF의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요. 하나, 돈이 왜 빠졌냐? 둘, 그럼 누가 죽고 있냐? 셋, 월가의 새 그릇은 약이냐 독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ETF에서 돈이 역대 최장 기간으로 빠져나간 바로 그 주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고래들은 4월 이후에 가장 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들이 팔아치우던 그 순간에요. 같은 가격, 같은 주, 개미는 던지고 큰 손은 줍고, 그럼 누가 둘 중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나오는 온체인 지표랑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정리는 텔레그램에 체크리스트로 다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들이 매일 바뀌어서 텔레그램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링크는 설명란 맨 첫 줄에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시죠. 고점 대비 45% 넘게 빠졌지요. 6월 초엔 6만 10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6만 4000달러대로 살짝 올라온 상태고요. 이 반등은 전쟁이 끝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빠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절대 안 판다라고 말하던 그 회사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둘, ETF에서 돈이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셋, 옛날에 해킹당했던 마운트곡스 지갑에서 코인이 대량으로 움직였어요. 매도 공포를 자극한 거죠. 여기에 거시 환경도 안 좋은 편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말은 이번 주 매크로 발표로 조금은 사그라들었지만 아직도 매크로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할 명분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란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래서 기름값도 계속 출렁이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찍었던 거예요. 돈이 코인에서 빠져가지고 AI랑 반도체 주식으로 간 거죠. 따로 논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 구간에서 극강의 포모가 오고 극강으로 쫄렸습니다. 반토막인데 안 쫄리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저는 팔기 전에 딱 하나만 봤어요. 그래서 누가 사고 있고 누가 팔고 있냐, 그래서 다음 걸 본 거죠. 오늘 존버의 핵심 근거예요. 방금 말했죠. 개미가 팔 때 고래는 샀다고요. 이걸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지금 RSI라는 지표가 24까지 내려와 있어요. 30 미치면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렸다는 신호죠. 24면 상당히 눌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소에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팔려고 거래소에 두는 게 아니라 오래 들고 가려고 빼는 거죠. 그럼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줄어듭니다. 갤럭시라는 기관의 분석이 재밌습니다. 지금 빠지는 돈은 단기로 빚내서 들어왔던 약한 돈이래요. 그게 청산되면서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 자문사, 은행,
국부펀드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던지는 건 약한 손이고 받는 건 강한 손이에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까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회사는 여전히 7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평단가는 7만 6천 달러 정도라고 하네요. 이번에 판 32개는 배당금을 줄 현금을 만들려고 한 소량이지 발 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시장의 바닥을 받치고 있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제인데요. 그 블랙록이 낸 그 새 ETF 이름은 비타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예요. 6월 9일에 최종 서류를 제출했고 수수료는 65bp 곧 출시될 겁니다. 이미 종잣돈까지 넣어둔 상태고요. 이게 무슨 상품이냐? 구조를 쉽게 설명할게요. 이 ETF는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ETF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콜옵션이란 걸 팔아요. 그 콜옵션을 팔면 프리미엄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매달 투자자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고 있으면서 매달 월세 받는 구조인 거죠. 주식 쪽에 JPI라는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35조 원 넘게 굴리고 있는 거대 펀드인데요. 블랙록은 그 방식을 비트코인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만 한 게 아니에요. 골드만삭스도 똑같은 상품을 신청했습니다. 6월 말 승인을 목표로요. 아직 누구도 선점 못한 파생시장이라 누가 먼저 또 이런 커버드콜에 깃발을 꽂느냐 경쟁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대략 연 6%에서 12%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그럼 질문, 지금 ETF에서 빠지는 돈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반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게 다음 얘기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커버드콜 ETF 이름은 그럴듯하죠. 비트코인 존버랑은 꽤나 성격이 다른 상품이에요. 왜 그런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방을 팔아 넘기는 구조입니다. 커버드콜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분을 옵션으로 미리 팔아버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정작 그 큰 수익은 못 먹게 되죠. 월세는 받았지만 정작 대박은 놓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들고 있는 거죠? 언젠가 크게 오를 거라고 믿어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 상방이 존재의 이유인데 커버드콜은 그걸 스스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시세 차익은 포기하고 월세만 받겠다는 거랑 똑같죠. 두 번째, 고배당의 함정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비슷한 상품을 하나 볼게요. 글로벌X의 BCCC라는 커버드콜 상품인데요. 분배율은 35%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와 지리네 싶죠. 근데 같은 시점에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79%.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배율이 높다고 돈 버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내 원금을 헐어서 나한테 다시 나눠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꺼내서 내 월세를 준다는 거죠. 숫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빠진 돈이 꼭 이 상품으로 온다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ETF에서 빠진 돈의 상당수는요, 자문사나 은행이 그냥 진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인 거예요. 커버드콜로 간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커버드콜로 돈이 몰린다라는 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솔직한 리스크는 비트코인 자체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큰손이 죽고 있다는 거는 바닥의 가능성이지 보장은 아니니까요. 공급이 줄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한 이 위험들은 말로만 들으면 까먹습니다. 텔레그램 정리본에 커버드콜이 존버랑 다른 이유 3가지 정리해놨으니까 혹시나 그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거를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숫자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보시면 됩니다. ETF에서 빠지는 돈은 단기 돈이에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온체인의 큰 손은 장기 돈이에요. 들어오는 중입니다. 월가의 상품 라인업들은 이제 월세형으로 넓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약한 손은 나가고 강한 손이랑 새 상품이 들어온다. 이게 보통 바닥을 다질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물론 단정은 아닙니다. 그냥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숫자 하나하나에 또 매달리지는 마세요.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그냥 현물로 존버한다, 아니면 커버드콜로 월세 받겠다, 아니면 아직 관망이다? 댓글에 하나만 찍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결과 들고 올게요. 그러면 영상 처음에 말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너는 왜 반토막인데 안 팔았냐?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금씩 더 사모으고 있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는 안 넣었어요. 80K 얼마, 70K 얼마, 60K 얼마 이렇게 넣습니다. 이유는요, 강한 손이 죽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어차피 제 본진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뭐 몰빵이 아니라 추가로 죽는 거예요. 딱 일부만. 그리고 블랙록이 낸 그 비타는 전 안 삽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이유가 상방인데 그 상방을 팔아 넘기는 상품이니까요. 월세를 6%에서 12% 받자고 비트코인이 몇 배 오를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현물 들고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좀 해봤으면 10% 이자 정도는 알아서 잘 찾아 먹을 수 있죠. 지금 USD1만 넣어도 20%를 주는데 굳이 코인충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달 현금이 꼭 필요한 분이고 코인을 잘 모른다면 이게 어떻게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저와 이렇게 함께라면 충분히 예치작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판단이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다이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월가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식 같은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커버드콜, 인컴 ETF. 비트코인이 점점 제도권 포트폴리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코인판 분위기가 아니라 월가가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더 휘둘릴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월가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수록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 아니면 이게 반정부 자산이냐? 이거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스페이스X 상장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그때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온체인 지표, 커버드콜 분석, 위험까지 전부 텔레그램에 정리해놨습니다.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시장이 크게 움직일 때 오픈 채팅에서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봅니다. 같이 버틸 사람들 들어오세요. 둘 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